보시게 되면 적용 품목은 이제 복분자 오디 감귤 무화과 있어요. 여기다가도 찜찜할 때는 그래서 복분자 여기는 냉의 인정, 냉 무화과 냉 인정 그러잖아요. 개수 조사하니까 얘는 지금 냉하기가 좀 곤란해져. 대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4월달에 4월 말경에 보험가입하기 때문에 냉의 피해가 잘 안 나와요. 설령 나오더라도 그것은 미보상 주스가 돼버려. 냉에 입어가지고 과일이 하나도 안 열렸어. 대추가. 그러면 그 냉해가 근데 그 냉해가 4월 올해가 4월 2일 7일 때 냉해가 가장 심했거든요. 근데 보험은 4월 27일 날 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8월달 9월달에 조사로 갔다면 이때는 뭐 이 냉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게 맞지만 보상하는 제 아니었잖아요. 보험기간이 아니었죠. 이미 발생한 손해란 말이에요. 이미 발생한 손해. 그건 보험자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런 개념을 아셔야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시니까 지금 해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해사실 확인조사.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사고 접수 직후에 이제 나가서 하되 재해 입증 자료 있죠.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상청 즉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다? 가번 봐보세요.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으로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농지하고 작물의 상태를 보고 심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이 농지에 뒤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피해사실 확인되면 뭐 기상청 자료, 재해 입증 자료 있죠. 피해사실 확인조사 같은 경우는 언제 한다고요?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할 때 이제 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상청 자료하고요. 현지를 방문해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재해가 났느냐, 이 지역에 지금 이 지역에 재해가 났느냐. 기상청 자료만 갖고 하면 이 집에 지금 올해 냉해 피해가 뭐 4월 2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에 발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지역은 알죠. 그래서 현지 방문이요. 그래서 재해 입증 자료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쓰라는 거 있으니까 세 가지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재해 입증 자료 뭐 있어요? 기상청 자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그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재 입증자료 뭐다고요? 기상청 자료. 밑줄만 꺼서 돼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줄여서 쓰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답할 때. 실제로 현장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농기센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농기면 뭐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뭐 이런 고친대냐 뭐 그러죠. 카센터 그러면 차 고친대니까 이게 뭐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현재 가면 농기센터라고 그래요. 농기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을 쓸 때는 농기센터 의견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농업기술센터 의견서가 맞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입니다. 손해평가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평가인, 그 다음에 평가사, 손해사정사의 이분들을 통칭해서 평가인이라고 불러요. 예. 평가를 하는 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밑에 과손, 피해 농지 과손이 있죠. 전반적인 것, 세부적인 것 찍은다. 사진 다 찍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경작불능입니다. 자, 경작불능 도저히 농사를 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이상이에요? 65% 이상. 뭘로 인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사실은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라 보장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가 맞는데 이제 이 지금 업무 방법에는 보상하는 재해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보상해준다 이런 재해가 오면 즉 식물 이때가 경작불능은 보험기간이 특이해요. 봐보세요. 자, 1번 복분자 품목만 합니다. 경작불능 조사를 하는 품목은 복분자 품목만 합니다. 예.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에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조사로 조사 시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경작불능 사고 조사 직후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기간 해주십시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 똑같죠. 이거 뭐예요? 복분자. 이 기간하고 똑같아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인데 5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이 기간 안에. 뭘로 인해서? 보상하는 죄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 뭐예요? 5월 30일 이전에 지금 농사를 못 지게 될 행편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뭐 냉해피해가 와도 자연재해에 해당되니까 맞겠죠.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은 경불은 냉해피해라든가 동상의 피해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근데 경작불능, 경작, 도저히 앞으로 이 사고로 인해서 이후로는 경작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잖아요. 어떤 농지를 우리는 경작불능이라고 하느냐는 거잖아요. 경작불능 조사입니다. 경작불능은 첫 번째로는 식물체 피해일이에요. 그 앞에다가 대전제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보상하는 죄로 식물체 피해율이 그렇죠. 65% 이상인데 그러면 이 식물체 피해율의 65% 이상의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정을 여기 보시게 되면 목축으로 합니다. 목축이 눈목자를 써서 눈으로 살짝 보면서 살짝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겠죠. 그래서 식물체가 피해를 하는데 목축을 하는데 이때 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를 확인하는데 이때의 이 피해라는 것은 그 식물체에 수확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수확 가능하겠다. 아니면 가능 못하겠다는 거죠. 보니까 다 죽었네. 이 복분자 다 죽었네. 자, 복분자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복분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굴절식물이죠. 이렇게 다 꼬입니다. 꼬여. 그래서 복분자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놓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꼬이죠. 이렇게. 근데 막 꼬이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시 막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확을 잘해야 돼요. 수확을. 이거 좀 폼으로 나 복분자 하려고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걸 따서 어메 우리 아들 차 한 대 사줘야 되겠다. 이거 따서 우리 각시 팔아가지고 좋은 가방 속에 그냥 뭐 핸드폰만 넣고 다니더라고. 그렇죠? 가방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핸드폰 가방 하나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농사를 지은 분은 한 분도 많이 계시겠죠. 어쨌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와이어를 걸어요. 쇠토막, 쇠줄 같은 거. 팽팽하게 와이어를 걸어서 얘네들이 줄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유인된 것을 갖다 이게 유인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테이핑 처리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테이핑 처리 해주면 얘네들이 쑥 이제 줄 따라서 이제 계속 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과일이 열린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다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멍실하게 이제 이렇게 복분자가 열리더라.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일이 열리는 가지라고 해서 이를 결과지라고 부르겠죠. 그렇지, 당연하죠. 결과지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결과지 엄마라고 해도 좋고요. 결과지들의 모음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과모지라고 부릅니다. 결과모지. 근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시면. 그래서 얘네들이 너 지금 총 몇 알이냐 몇 손이냐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이 결과모지 얘가 몇 개 죽었냐 얘에 따라서 자 봐보세요. 이 집은 몇 개예요 지금 한 포기에 하나만 갖고 따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렇죠?
이 한 포기가 식물체 피해율이 65%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가 다 과일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되네요. 수확 가능 여부잖아요. 수확은 뭐예요? 얘가 죽는 게 아니라 얘가 없어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확 가능 여부니까 얘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결과 모지가 있으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포기라고 한다. 포기. 보험은 포기로 가입해요. 몇 포기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평년 수확량은 얼마야? 라고 수확량 조사는 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은 평년 결과 모지가 몇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평년 결과 모지가 몇 개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는 거예요. 6개. 우리 집은 평년 결과 모지가 6개짜리인 포기가 2,000포기를 나는 가입했어. 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포기만 가지고 식물체 피해율이 65%라고 하면 뭐예요? 66은 36, 그죠? 이게 하나, 둘, 셋, 4개 정도만 박살나도 65% 정도는 되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66, 35이라 6 곱하기 0.65 또 이거 질이 들어옵니다. 3.9 결과 모지네요. 그랬으니까 4개 정도의 수확이 아무것도 못할 정도 된다면, 그 정도면 얘는 식물체 피해율이 65%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포기가 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식물체 피해율을 65%로 판단하고 경작 불능판정 농지로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분자 그림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요? 결과지 기억해 주시고요. 결과지.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결과지들의 또 결과지들의 엄마잖아요. 엄마 줄여서. 그래서 결과 모지. 그죠? 결과 모지.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얘를 포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가.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얘가 수확이 과연 가능하냐, 마냐 하는 거예요. 얘가 죽은 거 아니에요. 식물체 피해율 죽은 거 아니에요. 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체 피해율 65%라는 것은 벼가 이삭이 여물지 않는 게 65%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경작부는 판정을 해드립니다. 일찍은. 자, 그래서 이 보험 기간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작부는 경작부는 보험 기간을 각각 쓰시오. 그러면 얼마예요? 계약체일 이수하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이다. 단, 가입 이듬해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재심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상하는 피해 사실 확인은 뭐예요? 피해 사실 확인은 뭘 갖고?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농지하고 작물의 상태를 보고, 작물 상태 봤잖아요. 금방 경작불능. 이거 65% 되네. 뭐 이렇게 작물 상태 봤죠? 그걸 통해서 경작불능 판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꼭 다릅니다. 두 개가. 구분이 달라요. 피해사실 확인조사 때는 뭘 본다고요?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를 방문한다. 현지.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피해 있네. 내년 수확할 때 한번 따져봅시다. 얼마나 났는가. 수확할 때는 당연히 그 작물을 만져볼 거니까 우리가. 그러겠잖아요. 그래야 알아. 작물을 주물주물 해봐야 얼마 손해 난지 알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이 마을에는 피해 있습니다. 자, 이 마을 가입한 돈 전부 다 35% 때려드릴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작불능 조사나 수확량 조사할 때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할 때는 항상 뭘 한다고요? 그렇죠. 농지를 방문해. 현지가 아니야. 현지 가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농지를 가고 그 농지 가서 더 디테일하게 작물을 주물주물 만져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물의 상태까지 다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 조사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 다번 봐보세요.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상은 주로 이제 늘리는 건 아니고 줄이는데 지금 주안을 두는 거예요. 보험 가입은 2,000제곱미터 있는데, 그래서 경작 면적을 보니까 1,000제곱미터 없으면 이제 가입 금액을 줄이는 거죠. 가입 면적도 줄이고. 식물체 피해율입니다. 뭐예요? 목축을 통해서 목축에다 밑줄 쫙 가로놓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목축. 또 가서
뭔 조사를 통해서 식물체 지금 피해율 조사인데 뭔 조사를 통해서 그럼 결과모지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칙입니다. 목칙이 뭐예요? 라고 설마 지리는 안 오시겠죠? 목칙은 눈으로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응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될 것들 있죠. 핸드폰 좋은 거 갖고 가시면 찍습니다. 아주 화소 크기를 빵빵하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좀 뭔데 칵 찍어가지고 그런 확대해서 보이잖아요. 더 잘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본 것보다. 이제 TV니까 이건 합격하고 나서. 합격해야 핸드폰 찍습니다. 막 찍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농작물은 자격증 그걸 못 찍는다. 사진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웃자간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식물체 배율은 고사식물체 수 또는 면적, 이걸 보험가입 식물체 수로 나눈 의미를 보면 고사식물체의 판정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은 식물체 비율 65% 이상인 경우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무조건 만족돼야 됩니다. 식물체 피해율은 뭐예요? 손해평가 인력이, 손해평가사가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라고 판정을 딱 때려주면 그건 누가 한다고요? 계약자가 나 경불 때려줘. 무엇을 때려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경불 때려줘. 마음대로 때린 게 아니에요. 평가사가 봤을 때 여기는 목축을 통해서 지금 고사식물체 즉 수확을 못하는 부분이 한 65% 되겠다 그러면 경불 때려드리는 겁니다. 경불 판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판정이죠.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계약자가 그래 알았어 나 보험금 수령할게. 그러면 보험계약 수령하는 순간 보험계약 해지가 돼버리고 없어요. 이제 그때 왜냐면 경작을 안 하니까 목적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거든요. 이 이후에는 없어요. 해지가 아니라 이제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소멸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은 메모만 하나 여기다가 메모만 해주십시오. 가입 금액 이렇게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해당 비율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해당 비율만큼. 살짝 지울게요. 가입 금액인데 해당 비율입니다. 이 복분자는 이 해당 비율이 해당 비율로 써놓으면 또 헷갈리실 겁니다.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뭐냐면 보험사고가 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계약자가 먼저 책임지는 비율이에요. 그거 책임지고 나서도 또 피해가 나는 비율, 나머지 피해율이 있으면 그것도 드리는 거지 보험회사는. 10%짜리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이 10%짜리. 15, 20, 30. 복분자는 이렇게 5가지의 자기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선택을 하는데 20%, 30%, 40%는 계약자가 선택입니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기부담 비율을 모두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10%, 15%짜리는 계약자가 선택 계약자가 선택 플러스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10%짜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피해율이 30% 나왔다. 그럼 10%짜리 넣으면 20% 받죠. 15%짜리 넣으면 30에서 15 빼니까 15% 받겠죠. 20%짜리 넣으면 30에서 20 빼니까 10% 받죠. 30% 넣으면 30%에서 30%니까 0%. 40%짜리 넣으면 30에서 40 빼니까 마이너스 10%. 돈 내놔야 되겠네. 돈 안 내놓습니다만.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비율이 적게 낫겠죠. 근데 이분들은 조건이 있잖아요. 다 공부하셨죠? 20, 30, 40은 아무나 넣을 수 있고 얘는 뭐예요? 조건이 3년이 항상 연속입니다. 넣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연속이에요. 무조건 3년 연속. 내가 재작년 뭐 그작년 넣고 작년에 한 판 쉬고 올해 넣고 3년 넣었는데 뭐 이렇게 아이고 연속에서 끊어져 버렸구만요. 연속 끊어졌잖아요. 그죠? 연속 아니죠. 작년에 안 넣고 올해 넣었고 그 전년 전에 2년 넣고 작년에 안 넣고 올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연속 아니잖아요. 올해를 기준으로 3년을 보면 그렇죠? 예, 그것은 안 된다. 3년 연속이고 얘가 뭐냐면 순보험료의 손해액이에요. 순보험료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50%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땡큐. 이럴 때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약자는 아니 나는 20%짜리 넣을래. 그럼 넣는 거죠. 뭐 어쩌고 싶어요. 또 3년 연속이고 얘는 2년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순보험료의 100%.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순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이 순보험료가 있고 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가 있죠. 그래서 총보험료, 전체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부가보험료의 50%라고 하면 틀린 얘기죠. 그죠? 총보험료라고 해도 틀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러면 자 봐볼게요. 자기부담 비율이 10%짜리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프로를 받냐는 거예요. 이게 해당되는 비율이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죠? 해볼까요? 100 마이너스 90 나누기 2 하면 얘는 몇 프로 받아요? 45%. 얘는 100 마이너스 15 이제 15 됐죠? 나누기 2 하게 되면 42.5니까 얘는 그냥 소수점 절사입니다. 절사해서 42%. 얘는 이제 100-20 하게 되면 80이고 나누기 2 하니까 40%. 얘는 30%짜리는 얼마예요? 35%. 얘는 30% 이런 식으로 받는다. 이거 똑같아요. 다 모든 게 이렇게. 이것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경작불능 보험금 조건 이 경작불능 문제 될 때는 조건을 당연히 자기부담 비율 조건을 주죠. 근데 이제 1, 2과목이 합쳐지면은 이 사람은 작년 3년 연속 보험을 가입했고 지금 손해율이 순보험료의 뭐 75%다.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적용할까? 그럼 얼마짜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짜리요? 3년 연속인데 손해율에서 걸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15%짜리 걸리겠죠. 그런 개념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조사. 자, 그 다음에 이 경작불능을 이제 평가사가 경작불능 판정을 해줬어요. 근데 계약자가 보험금을, 야, 경작불능하고 얼마야? 예, 자기부담비율 20%짜리라 40% 나갑니다. 그랬더니 40%면 1000만원에 400만원 웜이 나 안 해. 나 이거 불인정. 그때는 수확량 조사를 통합니다. 이때 과실손해조사. 이때 다시 해요. 이때 조사를 합니다. 이때 조사를 하는 거. 과실손해조사를 할 거예요, 뒤에서. 왜냐면 보험금 못 받겠다, 나는. 아까 두 개가 다 만족돼야 보험금 나온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다? 평가사가 경작불능 판정을 해줘야 되고요. 경작불능 판정은 뭐다? 식물체 피해율이 65%다. 식물체 피해율이란 게 도대체 뭐냐? 목축을 통해서 그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를 따져봐서 65% 정도 이상의 수확을 못하겠다면 평가사가 여기는 경작불능 농지입니다 라고 판정해 주는 게 이 경작불능 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판정만 했는데 계약자가 나 못 받겠다, 보험금 못 받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과실손해조사 조사한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작불능 경작불능 조사를 갔는데 보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경작불능 판정을 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뭐야? 사장님, 경작불능까지는 아니고 수확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조사 때 이때 같이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 온다는 거예요. 그 말미에 써져 있죠. 봐보세요. 가나다라, 봐보세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나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총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농지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지금 조사자가 식물체 피해율 65% 미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향후에 과실손해조사로 건으로 넘기고 또 평가사가 또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입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나 돈 못 받아! 라고 한다면 이 조사한다고요. 예. 경작불능 조사를 나갔을 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OD입니다. OD 빨리 해야 되는데요. OD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